새 실을 뜯어 실 짐을 싸보려고 합니다. 꽤 많이 샀죠? 가을 스웨터를 뜨려 이 실을 샀습니다. 이번에 산 실은 비슈앤비슈의 르뿌띠 램솔입니다. 원래 써보고 싶던 실이었는데 이번에 뜰 도안의 원작 실이어서 사게 됐어요. 포레스트 그린 색깔과 오프 화이트 색깔입니다. 초록색 스웨터를 뜰 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사은품 파우치에 실을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집에서 뜰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뜰 거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1박 2일로 뜨개 캠프를 하러 갑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가며 제가 뜨게 될 스웨터는 바로 이 튤립 풀오버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겨서 첫눈에 반했는데 언제 뜨지? 하고 있다가 이번에 떠야지 라고 크게 결심을 했어요. 어때요? 휘낭시에 먹을만해요? 약간 딱딱. 그러니까 난 좀 딱딱하게 하고 싶은데. 응? 아니 모르죠. 그냥 하는 거예요. 겉에 딱딱하게 하고 싶은데. 휘낭시에는 좀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면 좀 빵스러워져. 그냥 오늘도 뭔가 와서 먹어보면 아는데. 5분 문제인가? 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예 태워볼까? 근데 아예 태우면 거의 숯처럼 되는 거예요. 반죽 비율이 뭐 다른 거 아니야? 나 무슨 어떤 제과 명장 느낌의 사람이 하는 그런 책을 사가지고 한 건데 다른 반죽을 찾아봐야겠다. 제가 수상하게 취미가 많은 사람입니다. 휘낭시에 굽는 걸 도전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친구들과 해봤어요. 산 넘고 물 건너간 친구의 동네에서 코잡기부터 시작합니다. 별실을 사용해서 코잡기를 하는데 제가 별실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준 실을 훔쳐가지고 별실 코잡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함께 뜨기를 하면 계속 즐겁고 또 이렇게 재료도 아무렇게나 쓸 수 있습니다. 이 1박 2일 뜨개는 엄청 뜨개 초보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나의 뜨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네 동네로 모인 거였는데 막상 모여가지고 뜨개는 좀 덜 하게 되고 수다나 많이 떨고 간식 많이 먹고 밥 많이 먹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물론 저 입고 있는 민소매 뜨개의 완성샷도 찍었어요. 저번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영상의 배경이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밤까지 뜨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렇게 뜨고 있는 저의 모습을 친구가 찍어줬어요. 진짜 이상하고 웃기죠. 근데 이거 좀 의외로 편하긴 해요. 앉아서 뜨다 보면 허리 아플 때 있지 않나요? 그렇게 1박 2일 뜨개 캠프의 결과입니다. 흰색 실까지 야무지게 챙겼는데 배색은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뭐 이만큼 뜬 게 어딥니까? 시작이 반입니다. 세 사람의 뜨개 결과물을 놓고 찍었어요. 이때 한 친구는 자기 집에 잠깐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왜 사람이 셋인데 뜨개가 2개냐고 물으신다면 한 친구는 뜨개 거를 놓고 왔다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배색을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 인타르시아 기법을 써야 하는 도안입니다. 그래서 보빈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보빈이 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튤립이 양쪽으로 대칭으로 있거든요. 도안상으로는 보빈을 총 5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5개의 보빈을 쓰게 됩니다. 사실 실을 따로 떼어서 놓는 건 3탈에, 그러니까 3개의 보빈이었고요. 양쪽 옆에 큰 털실을 달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2볼을 합사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실 2볼을 합사해서 좀 굵은 바늘로 뜨는 그런 스웨터인 거죠.
이렇게 두 줄을 합사해서 뜨면 스웨터가 튼튼해진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배색이나 인타르시아나 뭐 하여간 그런 기법을 써야 하는 스웨터에서는 정말 좀 귀찮은 것 같긴 해요. 일단 이렇게 되면 큰 네타레의 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뜨게 되는 거고, 사실 이 도안으로 인타르시아를 거의 처음 해보는데 저는 이게 진짜 사람을 엄청나게 열받게 하는 기법이라는 걸 해보고 알았어요. 뭐 열받으면 얼마나 뜨개가 열받게 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실이 그냥 한 줄 뜨고 나면 그냥 엉키거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좀 평화로운 상태이긴 했겠죠.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땐 진짜 더운 시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야 가을에 스웨터 입지 하고 뜨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그건 아무래도 인타르시아를 써야 됐기 때문이겠죠? 한 두 줄 뜨면 뜨기 싫어져요. 뜨다 보니까 뭔가 핏이 제 맘 같지 않습니다. 고무단을 더 길게 뜨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반했던 완성샷은 고무단이 좀 넓더라고요. 고무단을 좀 더 길게 뜨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함뜨에서 떴던 부분을 반 정도 풀어내고 고무단을 조금 더 떠줍니다. 어느 정도 떴냐면 이 정도인데요. 제가 왜 인치로 재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도안이 미국 도안이라 인치로 써져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미터법을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국제표준이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실의 양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4개의 큰 실타래를 쓰고 보빈을 대충 이렇게 감고 또 이렇게 감아주고 뒤져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다 보니 타래 정리를 덜 해서 제가 힘들었던 걸까요? 이렇게 엉키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인타르시아는 실을 꼬아가면서 떠야 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첫눈에 반했던 무늬를 뜬다고 생각하니까 좀 즐겁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게 굵은 실을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자라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실 제가 원래부터 쓰고 싶어 했던 실 중에 하나였는데 좀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토피가 있는 피부여가지고 조금만 거칠어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옷 입기를.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얘가 편물로 뭐 실 자체도 부드럽긴 한데 편물로 바꾸니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원래 울 100%인 실들은 거친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가공 방법이 그래서인지 램스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들보들해서 제가 입기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뜨는 동안에 뭐 실이 거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들고 실의 감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거의 없었는데 다만 열받는 건 역시 배색을 하고 나면 실이 꼬이는 그 상황이겠죠? 이건 바텀업 도안이고 그렇다면 몸 앞뒤와 팔까지 해서 총 4피스를 떠야 하고 4피스 내내 배색이 있는 그런 도안이거든요. 시작할 땐 몰랐지만 저는 첫 피스를 뜨면서 생각했죠. 아, 내 인생에 다시 인타르시아는 없다. 여러 색깔로 페어 아이를 뜨는 것도 진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색깔 인타르시아는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한 가지 색만 해도 진짜 너무 열받고 너무 힘들고 뜨개와 좀 멀어질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런 걸까요? 그래도 또 뒷면 보면 인타르시아만의 매력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어알 기법을 쓰게 되면 뒤에서 무늬가 잘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인타르시아는 앞과 뒤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두꺼운 느낌도 안 들어요. 그러나 이 엉킨 실을 계속해서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안 사실 인타르시아만 쓰는 게 아니고 결국 페어알 기법도 써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늬가 위에서는 좀 커지는 구조여서 머리를 좀 써가면서 떠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착실하게 떴죠. 다만 이쯤에서 실 장력을 엄청 신경 써야 되긴 하더라고요. 인타르시아 할 때는 실 장력까지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페어아일이랑 합쳐지니까 좀 더 느슨하게 떠야 됐었습니다. 그래도 뜨다 보면 무늬의 끝이 오고 메인색만 뜰 수 있는 타이밍도 드디어 찾아옵니다. 이거 진짜 속 시원하더라고요. 무늬단까지는 앞뒤가 똑같고 이제 목이나 어깨 경사 부분에서 앞뒤가 달라지는 구조거든요. 이게 쉐입 자체가 섬세한 스웨터는 아니어가지고 처음 뜨는 무늬가 장력이 좀 애매하고 약간씩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앞보단 뒤가 덜 신경 쓰이겠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뒷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깨 조립 몇 단 하고 나면 그냥 바로 뒷판 완성이에요. 약간 크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판을 떠볼 거예요. 이제 별 싣고 잡기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길게 고향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때 근처 카페에 가서 뜨개를 좀 했습니다. 실타래 엄청 크게 들고 다녀야 될 때는 솔직히 밖에서 뜨는 게 엄두가 안 났거든요. 막 이고지고 다녀야 되고 거의 뭐 안고 다녀야 될 실량이라고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밖에서 거의 안 떴는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는 실도 별로 안 필요하고 그냥 두 타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뜨는 것도 시도를 해보는 상태입니다. 커피 마시면서 뜨니까 좋더라고요. 부모님 집에서도 누워 떠봅니다. 또 앉아서 뜨니까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누워서 뜨는데 누워서 뜨는 거 편하긴 한데 뜨다 보면 한쪽 팔이 아프긴 해요. 들려있는 팔이 진짜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뜨다가 잠깐씩 쉬어줘야 돼요. 한 두어 단 뜨고 팔 내려놓고 쉬고 나면 또다시 뜰 수 있습니다. 앞판에 반 정도 뜨고 올라온 것 같고요. 서울의 저의 집에 돌아와서 뜨개를 이어갑니다. 이게 뜨다 보니까 실 엉킨 부분 요령이 생겨요. 그냥 안 풀고 뜹니다. 그리고 뒷판 뜨다가 너무 실을 가로지르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그러니까 배색 실이 많은 코를 건너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미래의 내가 잘 정리해 주겠거니 하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실도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잖아요. 당장의 편안함이 저에겐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면 좀 뒤가 더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옷 보니까 아시겠죠?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완전 더울 때 뜨개를 시작했는데 이렇네요. 한 계절을 건너가며 뜨개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실 이 뜨개를 하는 내내 좀 만족스럽진 않았거든요. 도안이 그렇게까지 친절하진 않고 그리고 뜨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봤던 샘플샷은 이게 뜨개로 만든 게 아니고 기계로 만든 니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 도안 원작자분이 기계 니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도안을 만드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고무단도 다시 뜨고 했지만 제가 원했던 핏이 손뜨개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무늬 간격도 제가 원했던 것보다 좀 좁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처음부터 조금 내가 속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게 실이 비싸다 보니까 기회비용이 크다고 생각해서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뜨개를 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약간 즐거움이 덜해지기도 하고요. 잘 알아보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물 자체가 예쁘지 않은 건 아닌데 기대와 도안이 좀 사마띠 아니했던 거겠죠? 날이 추워졌다 더웠다 해가지고 옷이 막 후리스였다가 반팔이었다가 하네요. 그래도 꾸준히 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확실히 한 번 더 뜨니까 뜨게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해져가지고 모양도 좀 더 가지런하고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깨달았어요. 제가 앞판에서 아몰 부분을 안 만들고 간 거예요. 그냥 통짜로 쭉 뜬 거죠. 그래서 여기서 풀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회색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복잡한 쉐입은 아니고 그냥 한 단에 3코를 줄이는 걸 2단만 하면 되는 그런 암홀 줄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팔 코줍기 할 때 시접이다 생각하고 주위에서 주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쭉 진행합니다. 이 배색을 다시 해서 올라올 자신이 정말로 없었어요. 풀고 나면 또 완성하는데 더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했고요. 이 친구 빨리 보내버리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앞판까지도 완성을 했습니다. 팔은 어깨를 연결해서 코를 줍는 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주위에서 코를 주워봤어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시접이 있습니다. 잘못 든 부분을 풀지 않고 수습했다고나 할까요? 어차피 뭐 옷 모양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접은 이제 여러분과 저만 아는 비밀입니다. 아몰 잘 만든 뒷판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코를 주었습니다. 팔은 그래도 몸통보단 낫습니다. 보빈을 따로 만들진 않았고 그냥 흰 실 하나와 초록실 타레를 양쪽으로 연결해서 3쌍의 타레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 부위만 연결하고 팔을 주워서 팔을 평면으로 뜨고 그 다음에 옆구리와 팔을 다 이어서 완성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물 자체가 좀 커서 그게 불편하긴 했어요. 이렇게 꼬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쯤에서는 거의 해탈했어요. 팔 거의 다 떠가는 게 보이시죠? 옷 자체가 사각형이고 좀 단순하고 팔 줄임도 일정한 단에 양쪽으로 하나씩 줄여주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도 무늬가 정말 귀엽습니다. 이제 이쯤에선 실이 꼬였다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어차피 뜨다 보면 무늬는 끝이 나거든요. 드디어 무늬 끝까지 떴습니다. 시원하게 실을 잘라줍니다. 잘 가. 제 마음처럼 화면도 밝아졌네요. 그 다음은 줄여가며 슥슥 뜨기만 하면 됩니다. 점점 추워져서 더울 때 시작한 이 스웨터를 입을 수 있는 계절이 왔구나 싶었어요. 사실 이번 가을이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더웠다가 추웠다가. 마무리는 돗바늘로 해줍니다. 원래 이 튜블러 마인드 오프를 막 방법 찾아가면서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서 하게 됐어요. 사람은 학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한번 쓰면 덮어씌어 코막음을 잘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모양이 훨씬 예쁘니까요.
팔 두 짝을 싹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터져 있는 옆 부분을 다 꼬매주면 됩니다. 이게 진짜 좀 생각보다 귀찮은 과정이었어요. 제가 실 길이 계산을 잘못해서 실을 엄청 길게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중간에 그거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긴 실 그대로 놓고 꼬매는 작업을 해가지고 약간 일을 2번 했다고나 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길다는 거 알았으면 중간에 끊어버리고 쉽게 하면 될 텐데 하는 동안에는 그런 효율적인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 얇은 실 2개를 연결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몇 번 줘서 뭐 꼬매는 것도 그렇고 뜰 때도 힘을 잘못 주면 중간에 확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또 가다듬고 실을 잘 정리해서 다음을 이어나가야 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미래에 제가 실 정리를 할 테니까요. 이 모든 걸 이겨내고 끝까지 잘 꼬매줍니다. 이젠 목만 떠주면 완성입니다. 약간 좁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완성샷 보면 이 목 자체가 좀 작게 완성되는 그런 스웨터인 것 같긴 해요. 작은 바늘을 가지고 목을 떠줍니다. 한 코 고무단으로 떠주는데 전 뜨다 보니까 제시된 길이까지 목을 뜨면 너무너무 목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시된 고무단 길이보다 한 2cm 정도는 더 짧게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더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을 다 뜨고 마무리를 한 후에 어마어마한 실정리 과정을 거치면 짜잔! 완성입니다. 꽤 괜찮게 나왔죠? 제가 중간에 막 불만도 있었는데 완성된 걸 보니까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팔은 제가 블로킹을 반 접어서 해가지고 자국이 좀 남았는데 무늬도 이런 상태입니다. 목도 빨고 났더니 가지런히 정리가 됐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의 편물이고요. 보들보들합니다. 혼자 단풍 구경 나갔다가 단풍 배경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전체적인 핏은 이런데 엄청 날씬해 보이고 그런 스웨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무늬 자체가 어디서 팔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배색 무늬여가지고 엄청 입어보니까 또 만족스럽긴 하더라고요. 따숩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저의 뜨개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뜨개의 계절이 왔네요. 곧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